절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신 내용이 이 R&D 세액공제 통해서 엄청난 또 세액공제를 제가 만들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순이익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내야 되는 또 세금도 정말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데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이 법인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해서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고 또 확실하게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 기업부설 연구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년 동안 세무사님 혹은 회계사님께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법인세 신고위에서 정말 처리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신 내용이 또 연구소를 통해서 세액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 R&D 세액공제 통해서 엄청난 또 세액공제를 제가 만들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사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만큼 매출이 또 높아지고 또 순이익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내야 되는 또 세금도 정말 많이 발생하잖아요.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네, 오늘의 컨텐츠가 이런 분들에게, 이런 기업에겐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 가장 크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조세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 지방세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세 혜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연봉 4천만 원 받는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직원 2명이 연구 인력으로 이제 들어가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게 되면요, 이 8천만 원의 25%인 2천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마다 조금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아무리 세금을 털고 털어도 결국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이 법인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연구소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해서 대표님들께서 시도해보지 못하셨을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지방세 혜택에 좀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연구소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취득세랑 재산세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문의 남겨주시면 정확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순이익이 높은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 중에서.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럼 우리 회사가 굳이 연구소를 설립할 이유가 있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도 사실 연구소는 가점사항으로 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무상지원금,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던가 뭐 창업 도약 패키지, 뭐 이러한 무상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사실 연구소는 거의 필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벤처 인증, 뭐 이노비즈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각종 인증을 인증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가점사항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나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성장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번 컨텐츠 통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소를 일단 설립은 했어요. 근데 설립했을 당시에는 연구 전담 요원이 3명이 필요해서 3명의 연구 전담 요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원 감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 인력 중 1명이 빠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연구소를 없애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 연구소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들도 많았었고,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소가 필요했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원이 감축되고 하다 보니까 이 연구소 유지가 어렵다고 이렇게 문의를 좀 남겨주셨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대표님들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건 이 벤처 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연구 전담 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소기업에서는 이 3명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근데 1명이 빠지니까 사실 연구소 유지가 어렵잖아요. 근데 벤처 인증을 받았다라는 확인서가 있으면 이 2명만 있어도 이 연구소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셨는지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소를 이제 폐하시긴 하셔야죠. 근데 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 전담 요원이 1명만 있더라도 이 운영이 가능하고 또 조세 혜택은 또 연구소와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이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존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해당되시는 기업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적으로도 연구소나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빠르고 또 확실하게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도움되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